안녕하세요. 판매자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꾼꾼이 팀장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요, 쿠팡 BM과 미팅하기 참 쉬운 시즌이라는 주제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쿠팡 BM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일반 쇼핑 플랫폼, G마켓이나 11번 가나 이런 쪽에 MD라고 불리는 이런 사람들과 동일한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쿠팡 BM은 브랜드 매니저의 약자인데 이 쿠팡 BM과 이렇게 미팅하기, 연락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내가 로켓 배송을 한다 그래서 로켓 그로스로 제품을 판매한다고 해서 이 쿠팡 BM과 연락이 잘 되냐? 안 되죠. 이 바꿔 생각을 해보면 쿠팡 BM 입장에서는 우리 업체뿐만이 아니라 정말 수많은 업체들, 뭐 1000개, 2000개 이상의 어떤 업체들과 이렇게 관리를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일일이 연락하기가 쉽지 않죠. 이 쿠팡 BM에서도 매출 잘 나오는 업체, 정말 상위 뭐 10개 업체는 이 연락을 자주 할 수 있으나 그 외 업체는 쉽지 않겠죠. 그런데 이게요, 이 연락하기 힘든 게 이 쿠팡 BM이 다른 MD들보다 더 심합니다. 다른 MD들도 마찬가지긴 한데 이 쿠팡이 더 잘 나가다 보니까 오히려 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리고 문제는 또 타 MD들보다 갑질이 심해요. 뭐 MD들 사실 갑질 심한 건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면 갑과 을이다 보니까 쇼핑 플랫폼이 갑이고 판매자가 보통 을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갑질이 심한 거 이해는 하겠어요. 그런데 쿠팡 BM은 좀 유독 심하다. 제가 경험을 해본 바로는 그렇습니다. 아닌 BM들도 있겠지만 제가 느낀 건 쿠팡 좀 유독 심한데? 라는 좀 생각이 있어요. 아, 너무 갑질 심한데? 이 쿠팡 BM은 보통 제가 느꼈을 때는 그냥 일방적인 통보가 많았어요. 어떤 협의를 할 때, 뭐 이것저것 얘기하면서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방적인 통보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어떤 갑질 심하다라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 박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건 저뿐만이 아니라 아마 수많은 판매자분들이 느끼고 계시는 것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락하기도 힘들고 갑질이 심한 쿠팡 BM, 평소에는 연락이 어렵지만 지금 시즌, 요새 시즌 연말이 되면 쿠팡 BM이 연락하기가 좀 수월해집니다. 전화도 잘 받고요. 메일도 바로바로 피드백을 좀 해주고. 뭐야? 다 쿠팡 BM 속셈이 있어서죠. 연말에는요, 쿠팡 BM이 어려운 걸 또 해야 됩니다. 매년 계약을 하는 건데 성장 장려금 계약을 해야 되죠. 로켓 배송 제품 중에서 매출이 좀 어느 정도 월 매출 1억 이상 나거나 뭐 이런 제품들에 대해서 성장 장려금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성장 장려금이라는 건 딱 단어만 들어보면 쿠팡에서 네, 우리 판매자가 성장을 많이 했어. 그러니까 너 성장 많이 했네? 자, 우리가 좀 지원해줄게. 이러면서 주는 어떤 돈 같잖아요. 쿠팡이 판매자한테 주는 돈. 그런데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판매자가 쿠팡 성장 우리 많이 시켜줬으니까요. 우리가 쿠팡한테 더 수수료 줄게요. 이런 돈입니다. 이 성장 장려금이. 판매자가 쿠팡한테 성장했다고 장려금을 주는 건데 판매자가 정할 수가 없죠. 쿠팡이 거의 일방적으로 통보를 합니다. 쿠팡 BM이 자, 성장 장려금 이 정도 내세요. 이렇게 메일이 오거나 미팅 때 얘기를 하죠. 어떤 식으로 오냐면 구간이 나눠져 있어요. 1구간부터 5구간까지 나눠져 있고요. 자, 매출 성장률에 따라서 이 정도 우리가 성장 장려금을 내년에 받을 건데 요거 사인해. 이런 식으로 이제 미팅을 하죠. 자,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2023년 1월달 제 쿠팡 로켓 배송 매출이 1억 원이었어요. 1월달 매출만. 그런데 24년 1월달 매출이 1억 2,1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21% 성장하고 2,100만 원이 매출이 작년보다 더 나온 거예요. 동년 동월 대비해서, 전년 동월 대비해서. 자, 그러면 21% 매출이 성장을 했죠. 그러면 요 4구간에 해당되는 겁니다. 20%에서 25% 요 사이에 해당되기 때문에 요 4구간에 해당되니까 수수료 4.5%를 더 내야 되는데 문제는요. 성장한 2,100만 원의 수수료 4.5%를 덧대는 것이 아니라 전체 매출 1억 2,100만 원 전체 매출의 4.5%를 뗍니다. 1억 2,100만 원의 4.5%면 약 545만 원이거든요. 자, 이거를 요약해서 얘기를 하면 나는 매출이 2,100만 원이 올랐어요. 전년 대비해서. 그런데 추가 수수료를 545만 원 내는 겁니다. 2,100만 원 성장을 했는데 거기에 한 26%, 7% 정도 되는 돈을 쿠팡한테 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 수수료율은 4.5%지만 이게 전체 금액, 매출 전체 금액에 대한 수수료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이 성장 장려금에 대해서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니, 성장을 하면 같이 성장해야지. 아니, 우리 성장한 거에 대한 어떤 이익금을 쿠팡이 다 가져가네. 이런 불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매출이 2,100만 원 올랐는데 추가 수수료, 기존 수수료는 있고요. 추가 수수료를 545만 원에 더 받아가면 이게 지금 장사를 하란 말입니까? 말란 말입니까? 아니, 우리도 성장을 하고 싶은데 성장을 하면 이거 그냥 매출에 대한 이 수수료를 가져가는 비율 자체를 보면 성장하는 게 거의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판매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 성장 장려금 계약 요 시즌 때문에 쿠팡 BM들이요, 판매자들과 이제 연락을 잘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쿠팡 BM이 약간 을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판매자들이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너무나도 당연한 추가 수수료를 받는다는데 누가 좋아할까요? 그러니까 이 쿠팡 BM이 평소에는 전화도 잘 안 받다가 전화 잘 받고요, 이 메일도 보내면 즉각 메일도 바로바로 답변을 해주는 시즌이 바로 이 연말 시즌입니다. 성장 장려금 시즌. 근데 생각을 해보면 쿠팡 BM도 사실 힘들겠죠. 쿠팡 BM도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 BM이 맡은 업체들이 진짜 막 엄청 많을 거란 말이죠. 1000개 이상일 거란 말입니다. 한 BM이 맡은 업체가. 그런데 그 업체들한테 전화를 해서 누가 봐도 싫어할 만한 이 성장 장려금을 계약을 해야 돼. 스트레스 받겠죠. 판매자는 더 스트레스 받죠. 돈을 진짜 내야 되는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이 어떻게 하면 이 성장 장려금 협상을 연말에 무조건 하긴 해야 되는데 협상을 잘할 수 있을까? 우선은 쿠팡 BM이라면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 먼저 해보면 협상을 판매자 입장에서 좀 더 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냐하면 쿠팡 BM이 어떤 생각을 갖고 나오느냐, 이런 걸 미리 이제 생각을 하면 판매자 입장에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나오니까요. 지피지기면 100점 100승 아니겠습니까? 제 뇌피셜이긴 하지만 제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자, 내가 쿠팡 BM이라면 성장 장려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할까? 자, 제가 쿠팡 BM이에요. 그런데 이제 위에서 내려와요. 자, 판매자들한테, 판매업체한테 성장 장려금 최소 이 정도 받으세요. 라고 이제 아예 위에서 가이드가 내려오겠죠. 자, 그러면 내가 쿠팡 BM이야. 그럼 이대로 그냥 최저 가이드대로 판매자들한테 뿌릴까? 자, 그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아니, 이렇게 뿌려도 반발이 심할 거고 좀 더 높여서 뿌려도 반발이 심할 텐데 결국 최종 협상을 최저 가이드로 맞추려면 이거보다 좀 더 높여서 판매자들한테 뿌리는 게 낫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쿠팡 BM이라면 저라면 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가이드, 위에서 내려온 가이드보다 조금 높여서 업체한테 통보를 할 겁니다. 이 정도 성장 장려금을 내년부터 받아야 됩니다. 이 상태에서 그냥 사인해주면 BM 입장에선 좋고, 만약에 그쪽에서 반발한다? 그럼 판매자가 반발한다? 그러면 협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낮춰주는 척 하면서 이 최저 가이드에 맞춰서 협상을 하는, 그렇게 제가 쿠팡 BM이라면 그렇게 협상을 할 겁니다. 제 뇌피셜이긴 합니다. 예, 그런데 자, 이런 쿠팡 BM이 만약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한테 성장 장려금 가이드를 보내요. 내년에 이렇게 계약을 하겠다고. 자, 그러면 이거에 맞서서 이제 내가 판매자라면, 이 쿠팡 로켓 배송을 판매하는 판매자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처음에 더 높은 수수료를 BM이 이제 제안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바로 딱 사인을 한다? 그러면 이제 바보가 되는 겁니다. 이걸 쿠팡 BM은 너무 좋아하겠지만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 생각을 해야 되겠죠. 쟤는 적절한 선에 어떤 최저 가이드선보다 높게 수수료, 이 성장 장려금을 불렀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러면 최저 가이드보다 좀 더 낮춰서 어떻게 좀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면 당연히 이제 그건 아예 안 한다고 하거나, 혹은 완전히 조금 낮게 제한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콱 낮춰서 하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성장 장려금 1구간에 수수료가 5%였다. 그러면 수수료를 완전 1% 정도로 낮춰서 제한을 한다거나, 아니면 우린 도저히 못한다. 이제 이렇게 하면 우리 마진 안 나서 못한다라고 땡깡을 놓거나,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는 거 하나 1안과 그 다음 2안은 혹은 그냥 적정선에서 계약해요. 이 BM이 제시한 그냥 성장 장려금의 적정선에서 계약하고 매입을 조절하는 겁니다. 이 매입을 조절한다는 건 어떤 의미냐면, 이 로켓 배송 제품에만 지금 성장 장려금이 있다 보니까 이 로켓 배송은 쿠팡이 우리 판매자들 제품을 직매입해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직매입, 이 발주가 들어왔을 때 판매자가 안 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을 조절하면서
매출을 전년도 매출보다 전년도 매입보다 높지 않게 딱 그냥 적정 수준으로 맞춰 나가는 거죠. 그러면 이 성장 장려금을 안 낼 수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는 쿠팡 내에서 성장을 못해. 그리고 두 번째는 이 발주에서 우리가 실제 보내는 이 율 자체가 이제 떨어진단 말이죠. 그럼 쿠팡 쪽에서도 좀 우리를 그렇게 굳이 안 좋게 볼 또 가능성도 있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도 다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쿠팡이 보내는 이 성장장려금 처음 제안안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고, 무조건 거기서 협상을 해야 되는데 훨씬 낮게 제안을 먼저 하고 그 다음 못한다고 하고, 그러다가 협상을 하면서 조금씩 올려가면서 협상을 하는 방법, 첫 번째 하나. 그리고 두 번째는 그냥 대충 원하는 대로 계약해주고, 그리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그 다음에 내가 그냥 판매자로서 발주 들어오는 거 적당선에서 끊어서 매출을 조절하는 방법. 이 두 가지로 판매자들은 선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성장 장려금이요, 진짜 짜증나죠. 이게 이제 쿠팡같이 지금 이커머스 시장을 이끄는 업체가 이 성장장려금을 하기 때문에, 성장장려금이 제도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니까 다른 업체들이 아마 이 성장장려금의 요 제도에 대해서 딱 유심히 보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막 이렇게 따라하려고 할 겁니다. 이 컬리가 이걸 따라했다가 정말 많은 반대에 부딪혀가지고 이걸 철회한 적이 있죠. 아마 근데 이 컬리 말고도요, 정말 많은 업체가 우리도 쿠팡처럼 성장 장려금 받고 싶은데, 이런 업체들 많을 겁니다. 이 쿠팡도 이 성장 장려금이란 거 옛날에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에서 하던 이런 관행들을 배워온 겁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것들을 쿠팡이 다 그런 데서 배워온 거거든요. 옛날에 마트들이 정말 잘 나갈 때 성장 장려금 이렇게 높게 받으면서 더 높은 수수료를 받았던 그런 것들이 이제 쿠팡이 배워서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판매자들만 더 힘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성장장려금 피하고 싶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어쨌든 부딪혀야 돼요. 자, 피할 수 없다라면 부딪혀야 되기 때문에 한번 그냥 사인하거나 그러지 마시고, 혹은 아예 못한다고 그러면서 어떤 로켓 배송과 척을 지지 마시고, 잘 한번 좀 영리하게 좀 생각을 해보셔서 그래도 가장 유리하게 좀 협상을 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제가 이런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리고 댓글까지 달아주시면 제가 이 채널 유지하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번에는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꿈꾸니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